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어제 정말 말 그대로 블랙 프라이데이였죠? 남아프리카발 코로나 변종 소식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한 하루였습니다. 새로운 변종이 기존 백신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한 건데요. 변종 코로나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만큼 전문가들의 의학적 견해를 참고하기 바라고요. 일단 최초로 아시아 증시가 모두 박살이 났었고 이어서 유럽 증시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뒤이어 미국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2% 이상 하락하는 말 그대로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인 채권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채권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따라 채권 수익률이 급락했습니다. 또한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란 기대가 완화된 것도 채권 수익률 상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내년도 금리 인상폭은 0.7%였는데 이게 0.56%로 기존보다 20% 정도 인상 기대폭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오늘 채권 수익률은 무려 1.4%까지 폭락을 했고요. 또한 전염병 확산으로 봉쇄 조치가 내려질 경우 원유 수요가 감소할 우려로 인해 원유 가격이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당시 원유 선물 가격이 초유의 마이너스 상태까지 갔던 일을 시장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로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우선은 이번 변종 코로나 사태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일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알려진 게 너무 없어서 파악이 어렵죠. 만약 일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고요.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사항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지난 코로나 당시 워런 버핏도 항공주를 모두 내다 팔았었죠. 그건 코로나로 인해 항공주들의 펀더멘털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서 매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코로나 당시를 회상해보고 내가 투자한 종목이 비대면 기조에 수혜를 받는 종목인지 피해를 받는 종목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받는 종목이고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된다면 펀더멘털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거나 별 영향이 없는 종목이라면 오히려 하락 시 추매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 변종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할 경우에는 시장 전체가 어느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또 어디서부터 말아올릴지 전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추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사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급락을 했는데요. 금은 한때 올랐다가 강보합을 유지한 것과는 대조적인데 이는 아직도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위험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뜻이죠. 전체 시장 크기가 애플 주식 하나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확산은 공급망 병목 현상을 심화시켜서 생산자 물가를 인상시키게 되고 이는 소비자 물가로 전이돼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에 대한 경제적 조치로 인플레이션을 다스리기 위해 빠른 긴축 정책을 펼치기 어렵게 만든다는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살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시장이 어디까지 하락했다가 어디서부터 말아올릴지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중에서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은 당분간 변동성이 극도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코로나의 영향에 따라 수혜를 입은 종목과 피해를 입은 종목이 극명하게 갈린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개별 종목보다도 각 섹터별 전체적인 시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빅테크들은 오늘 개별적 이슈와 상관없이 모든 종목이 시장에 의해 2~3% 정도 하락한 하루였고요. 결제 관련 기업은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어
하락했습니다. C와 쿠팡 같은 이커머스 기업은 다시 주문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상승을 했고, SNS와 스트리밍 기업은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들면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줌비디오는 다시 재택근무 기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어 오늘 크게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각국의 봉쇄 조치, 락다운이 일어날 시 현재도 심각한 공급망 병목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하락을 했습니다. 자동차 기업들 역시 공급망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고요. 소비 관련주들은 당연히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것으로 우려돼서 하락을 했고, 은행주들은 경기 둔화와 금리 상승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특히 백신주들이 이번 변종에 맞춘 새로운 부스터샷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우 강력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서 개별 종목 이슈와 거의 상관없이 시장에 따라 각 종목들이 오르고 내린 하루입니다. 다만 그렇게 감정이 앞서 거래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생각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로 SNS주들의 경우 사람들의 사용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광고가 줄어들고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지난 코로나 당시 일어났던 일이고요. 반대로 반도체주들의 경우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전자기기들의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 또 백신주들의 경우는 이번 변종이 기존 백신이 잘 안 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주효하고 있다는 점과 그에 맞춘 새로운 변종에 대한 백신을 재빠르게 내놓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변종이 비전문가로서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인지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오늘 시장의 반응은 공포심에 일단 팔고 보자의 반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오래 하면서 각종 경제 위기와 전염병, 정치적 이슈로 인해 시장의 이런 반응을 수도 없이 겪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깨달았던 사실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때도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은 전염병과 거의 무관한 주식이었기에 일절 팔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5월이 되어서 폭락 당시에 바닥보다도 훨씬 더 올랐습니다. 물론 1월에 팔았다가 3월에 다시 샀으면 훨씬 큰 이득을 거둘 수 있지 않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걸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100번은 넘게 설명을 드렸죠. 그게 전염병이든 경제 위기든 정치적 이슈든 결국 저의 투자 원칙은 동일합니다. 제 투자의 타임라인은 경제 사이클이 두 바퀴 돌, 아니 그 이상입니다. 가치 있는 자산은 영원히 오르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바뀌거나 더 좋은 자산을 발견하기 전까지 팔지 않습니다. 영원히 말이죠.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걱정 속에 주말을 보내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주말 동안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